rain, make it rain, girl, make it.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간 빠릅니다. NBA 개막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정규 시즌 개막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10월 19일에 이제 보스턴 셀틱스와 필라델피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레이커스의 개막전으로 2022-2023 시즌이 출발합니다. 야,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개막전에서 만난 LA 레이커스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프리시즌 경기에서 먼저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레이커스가 4경기 만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꺾고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10일 이 체이스 센터 워리어스 홈에서 열렸는데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124대 121로 이겼는데 이게 프리시즌 2년 만에 첫 승이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손대문 위원을 비롯한 레이커스 팬들이 거의 오열했습니다. 네. 진짜 오열했나요? 사실은 프리시즌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있어가지고 네. 네, 다만 이제 좀 괘씸했던 게 네. 조현일 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레이커스는 끝났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 좀 보여줬던 대결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르브론 제임스와 러셀 웨스트브룩이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앤서니 데이비스 선수가 28득점, 굉장히 맹활약을 펼치면서 분위기를 잘 끌어줬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합류했던 맨 라이언이라는 3점 슈터가 20득점 올려주면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꺾었습니다. 워리어스에서는 커리 선수가 또 출전을 했고 또 최근에 이 폭력 사태에 휘말렸던 피해자인 조던 풀 선수가 25득점으로 투혼을 발휘했는데 네. 막판 집중력의 열세로 레이커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레이커스 프리시즌 경기 승리가 2년 만이라고요? 네, 지난 시즌 7전 전패였고 네. 올 시즌 3패, 그래서 10패였는데 네. 손대범 위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서 많은 의미를 뒀는데 네,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기자들이 프리시즌 계속 지고 있는데 어떠냐 했을 때 르브론 제임스가 진짜 그냥 피식 웃으면서 프리시즌인 걸 하다가 결국 33승 49패로 끝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커스 프리시즌 때 1승을 꼭 따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워리어스를 꺾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꺾은 상대가 또 하필이면은 네. 전년도 챔피언이니까요. 그런데 의미를 안 두기에는 10연패는 좀 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네, 모의고사기 때문에 네. 괜찮다. 저도 수능 앞두고 모의고사 못 봤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 와중에 그래도 의미가 네. 있었던 거는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인데 그러니까요. 역시나 조현일 위원이 굉장히 폄하했던 네, 앤서니 데이비스였는데 사실 다들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이번 시즌도 부상이 아니냐. 네. 실제로 허리 부상 관리 때문에 이 앞선 경기 결장했던 선수였는데 이날은 인사이드뿐만 아니라 외곽에서도 활발한 모습 보여주면서 팀을 이끌어줬거든요. 나는 아직 건강하다 이런 네.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규 시즌을 기대할 만했습니다. 10연패 뒤 1승, 프리시즌입니다만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가 골스라는 것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조던 풀 맹활약을 펼쳤는데 사실 굉장히 놀랄만한 소식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워리어스 팀 훈련에서 팀 동료인 조던 풀과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 말다툼 끝에 폭력 사태를 일으켰는데 드레이먼드 그린이 조던 풀의 얼굴을 주먹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네. 조던 풀이 맞고 나서 휘청거리고 넘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크게 가격을 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이 또 대중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봤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워리어스 구단이 좀 축소해서 은폐하고 넘어가려는 건 아니었느냐 또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영상이 또 대중들에게 공개되자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된 그린이었습니다. 이게 몸을 부대끼는 스포츠다 보니까 가끔 상대 팀과의 경기에서 라이벌전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거나 좀 몸싸움 혹은 거친 언행들 여러 가지 벌어지긴 하지만 팀 동료끼리 그것도 훈련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또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예 처음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케빈 가넷이라는 전설적인 선수가 또 후배를 때려가지고 부상을 입히기도 했었고, 최근에 시카고 불스에서 바비 포티스 선수가 미로티치를 때려서 부상을 입히기도 했었고, 이런 일이 좀 종종 일어나긴 하는데,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이렇게 주먹을 오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 때문에 이제 골든스테이트 선수들도 그린에게 굉장히 실망을 했다. 스티브 감독 역시 신뢰를 잃었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그린이 굉장히 좀 사면 초가에 몰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화를 낼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이게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린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이 체이스 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조던 풀과 가족에게 사과를 했고, 그리고 팀 동료들에게도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조던 풀이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내 사과를 받아들이냐. 당분간 팀과 떨어져 운동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보도에 따르면 조던 풀과 드레이먼드 그린이 최근에 또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드레이먼드 그린이 영상이 또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화를 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영상이 공개된 것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 조던 풀이 받아야 될 피해 때문에 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뭐 드레이먼드 그린은 사과를 하긴 했지만 또 워리어스 팬들에게도 사실 민심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실망감이 크겠죠. 그런데 저는 뭐 대처 자체는 좀 적절했다고 봅니다. 일단 뭐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사과는 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조던 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좀 예상보다는 징계가 다소 가벼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이 폭행 사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뭐 대여섯 경기씩 징계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름값이 떨어진 선수 같은 경우 아예 계약이 해지된 적도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드레이먼드 그린이란 또 존재감 때문인지 일단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는 뭐 긴 중징계는 내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개막전 출전도 가능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한 시즌 내내 따라다니면서 길어야죠.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주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달라지게끔 노력을 해야겠고요. 네. 자, 갈등 봉합이 사실 뭐 골스는 이런 걱정이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다른 팀이 저희가 많이 걱정을 했지만, 예, 좀 갈등 봉합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번 시즌에 좀 갖고 가야 될 하나의 불안 요소가 아닌가 싶네요. 골든 스테이트 대 포틀랜드의 프리시즌 경기는 어땠나요? 네. 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포틀랜드 경기는 131대 98로 포틀랜드가 또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주전 멤버들에게 좀 많이 휴식을 줬습니다. 특히 스테픈 커리 선수도 그렇고 앤드류 위긴스, 케본 루니 등 많은 슈퍼스타들이 빠지게 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포틀랜드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강하긴 강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프리시즌 경기 같은 경우에 사실 모의고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이제 몸 상태도 점검하고 마지막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인데, 부상 소식이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샬럿 호네츠와 워싱턴 위저즈 경기에서 또 양 팀을 이끄는 공격수 2명이 각각 다쳤습니다. 네. 이 라멜로 볼이 착지 과정에서 발목이 크게 꺾이는 부상을 입었고요. 또 워싱턴은 그렇지 않아도 매번 부상에 시달렸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마저 다쳤습니다. 또 뭐 올랜도 매직의 이 제일런 석스도 시범 경기 도중에 부상을 입게 됐는데, 정규리그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상을 입으면서 각 팀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라멜로 볼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 출전조차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염자 부상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1, 2주 정도는 뛰질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 뒤에 이제 발목 상태를 다시 체크할 건데, 검진 결과에 따라서 복귀 일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제 현재 샬럿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마일스 브리지스가 가정폭력 사건 때문에 나오질 못하는 상황이고, 또 메이슨 플럼리 역시 발부상 때문에 코트를 떠난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개막전의 로스터가 상당히 좀 빈약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특별히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인 심판이 NBA 정규리그 심판 데뷔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 엊그제부터 전해지더라고요. 네, 이 황인태 심판이 주인공입니다. 네. KBL 무대를 누비기도 했었는데요. AP통신은 곧 개막하는 2022-23 시즌 NBA 정규리그를 앞두고 시범 경기에서 이 휘슬을 불고 있는 황인태 심판을 조만간 정규리그 심판 데뷔를 또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몬티 맥커친 NBA 심판 담당 부회장이 이 황인태 심판을 상당히 또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예전부터 주목을 했다고 해요. 만약에 이 정규리그 심판 데뷔를 한다면 이 역시도 또 국내 농구계 아주 큰 경사가 될 것 같습니다. NBA 심판이 되는 과정도 녹록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선수들의 꿈이 NBA라면은 심판들의 꿈 역시 NBA입니다. 뭐 역시나 그냥 NBA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교육 기간이 있어야 되겠고, 또 G리그, 또 썸머리그, WNBA 등 거쳐야 될 무대가 많은데요. 이 황인태 심판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뭐 국제대회도 나가고, 또 NBA가 개최하는 심판 클리닉도 참가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열성을 보였거든요. 이 덕분에 NBA 심판부에서도 굉장히 황인 심판에 또 열정을 높게 샀고, 또 실력도 높게 샀고, 이 덕분에 좀 역사적인 순간을 좀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NBA 심판이 되는 게 또 유난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사실 또 이제 뭐 기계가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판정에 대한 논란이 가끔 있잖아요. 예. 그런데 NB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NBA도 심판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판정 논란이 없을 수는 없죠. 때로는 KBL만큼이나 더 시끄러운 판정도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이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오심이 나온 뒤에 대처인데 네. KBL 같은 경우와 달리 NBA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징계를 내렸으면 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네. 또 사태 수습이라든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께서는 혹시 농구 심판자 선수는 다음 생에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번 생에는 좀 무리잖아요, 두 분 다. 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욕심은 없었나요? 저는 대학교 때 네. 사실 제 모교에서 심판 이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보는데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손대현 편집장이 이제 매거진의 편집장이었고 네. 제가 기자였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기사 소화하기도 바빴고 네, 혼나기도 너무나 또 바빴던 시절이어서 깔끔하게 접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네. 윗사람을 잘못 만나면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심판 하실 생각 없었어요? 저는 20대 때 알아봤는데 네. 그 셔틀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과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도저히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20대 때? 네, 아직 여전히 네. 선수가 못되면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게 치면 손대범 위원은 에이징 커브가 별로 없는 편이긴 해요. 네, 처음부터 들고 예, 있습니다. 20대 때나 지금이나 몸 상태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르브론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개막 준비에 한창인 NBA보다 KBL이 먼저 개막을 하는데요. 신생팀 캐롯의 가입비 미납 문제로 개막 전부터 무척이나 어수선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수요일 저녁에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BL은 컵 대회까지 모두 마치고 곧 개막을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KT가 현대 모비스를 꺾고 프로농구 컵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결승도 종료 직전에야 승부가 갈렸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승부였고요. 또 KT는 허운 선수 없이 또 이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15일 이 서울 SK와 안양 KGC의 개막전이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게 되는데 네. 이 경기를 시작으로 6개월간 아주 긴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잠깐만. 두 분 다 KT를 예측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현대모비스가 결승 진출과 우승을 예측했는데, 네. 네. 절반만 맞았다. 결승이 갔고. 나는 절반 맞았다. KT를 예상했죠. 그랬나? 네. 저는 결승 대진이 정해지기 전부터 KT를 했었고, 저도 그랬어요. 결승 대진 정해지기 전부터 결승 진출할 것이다. 결승 가고 나서 모비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네. 네. 어쨌든 제가 맞췄습니다. 옛날부터 윗사람을 잘못 만나면 네, 많이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쉬는 시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캐롯의 가입비 미납 문제가 벌써 지난주부터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이게 어제 오늘부터 KBL에서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네. 신생구단 캐롯 점퍼스가 KBL 리그 출전을 위한 가입비를 내야 되는데 그 납부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래 9월 30일까지 내기로 했다가 13일까지로 연기가 됐는데 이번에도 내지 못하면서 KBL에서 결국 최후 통첩을 내렸죠. 네. 바로 내일 낮 12시까지 내지 못하면은 시즌 출전을 불허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대책을 내놨었는데 결국 오늘 오후에 KBL 가입 1차분 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결국 정오도 넘긴 거네요? 내일까지니까. 내일까지니까. 네. 네, 사실은 냈다고 보도자료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일 정도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프로구단 운영비가 80억이 넘는데 이 5억 납부일을 2번이나 지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신뢰를 잃기엔 충분했던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입비 전체 금액이 15억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5억을 내고 3월 30일까지 이제 나머지 잔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캐롯이 내야 될 것이 오리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야 되는 금액도 있었고 또 앞으로 치러가면서 발생할 많은 비용이 있는데 과연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또 우려 섞인 눈초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용이라는 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가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계산이 없었을 리가 없는데 왜 내지 못했을까? 그리고 5억이 모자란 곳이 프로구단을 운영할 수가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1차분 납부가 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당연히 뭐 팬들의 걱정, 주변의 시선에 좀 우려 섞인 시선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물리적인 금액 5억 원 자체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또 말씀대로 이제 스포츠 구단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5억 원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몇 차례는 연기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리그에서 뭐 미납금 그리고 또 뭐 몰수패, 뭐 파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또 농구 팬들을 굉장히 화가 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미납금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사실 그 네이밍 스폰서를 앞세운 구단 운영,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좀 봐왔기 때문에 그 좀 불안감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건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캐롯 손해보험이라면은 특히나 뭐 돈을 굴리는 곳이잖아요. 보험회사라는 곳이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구단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방식의 운영을 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좀 오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만족스러울 만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9개 구단 단장들도 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두루뭉실하게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여전히 5억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 섞인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사실 이게 이런 걸로 이렇게 가장 큰 시즌 개막 전에 이슈가 될 줄은 몰랐지만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개막 미디어데이에서도 이 사안이 가장 많은 질문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죠. 네, 저는 이게 좀 굉장히 불쾌했던 게 사실 미디어데이 주인공은 선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모인 기자들의 관심 80% 이상이 캐롯이었습니다. 낼 거냐 말 거냐, 낼 수 있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또 답변을 해야 되는 캐롯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선수나 감독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축제를 알리는 예고편 자리에 안 좋은 얘기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좀 씁쓸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컵 대회 성적만 보면은 캐롯이 썩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이는 것 같은데 두 분이 보시기에 이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올 시즌 캐롯 어떨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셔요? 저는 일단 컵 대회에서 사실 고양 캐롯이 뭐 서울 연고팀들을 다 꺾고 또 뭐 김승기라는 또 명장도 데려왔고 전성현 선수도 이제 영입을 하면서 경기력 자체는 또 상당히 좋았는데 뭐 팀 분위기가 여러모로 어수선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또 선수들은 한데 똘똘 뭉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약간의 그 외인 구단 느낌으로. 외인 구단. 네, 그리고 또 기본적인 뭐 전력 자체가 나쁘지 않고 또 감독은 KBL 최고 명장이기 때문에 이 상황과는 별개로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는. 네. 근데 외인 구단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근데 저 같으면은 월급쟁이 입장에서 내 월급은 나올까? 이런 걱정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주변에서 이제 선수들의 이제 임금이 좀 체불됐다 뭐 그런 말 소문도 있었는데 다행히 뭐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입이 확정됐고 참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좀 떨쳐내고 또 경기력으로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경기 내용 저도 컵 대회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래도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김승희 감독의 색깔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즌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전체적으로 한번 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두 분은 뭐 이제 이번 시즌 뭐 총평을 내리자면은 아마 어떨 것이다. 뭐 우승 후보를 맞추는 걸 떠나서 어디에 강세, 어디에 약세, 뭐 이런 것들이 두드러질 것이다. 누구를 주목해서 보아라. 뭐 이런 것들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약간의 좀 그 군웅할거 느낌? 네, 모든 팀들이 다 우승에 도전할 수 있고, 또 좀 불운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또 몇 차례 뭐 슬럼프에 빠진 팀들은 언제든 최하위로 떨어질 수 있는 좀 그 어느 때보다 좀 평준화된 시즌일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어떠세요? 저도 똑같은 게 이름값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시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웅을 영입한 KCC다. 디펜딩 챔피언 SK다. 뭐 컵대회 우승팀 KT다라고 해서 선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즌은 아니라는 거죠. 워낙 또 필리핀 선수도 가세하면서 이 로스터가 다양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 부상이라든지 이 잠깐의 슬럼프가 아주 큰 악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심? 뭐 이제 이렇게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팀이 결국엔 이걸 항상심을 유지하는 팀이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두 분이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미디어데이에서는 그 지난 시즌 우승팀 SK 그리고 컵대회 우승 KT를 우승 후보로 감독들이 꼽았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SK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보여준 게 있었죠. 또 전희철 감독의 지도력과 또 전희철 감독을 중심으로 뭉쳤던 그런 조직력,
또 아직까지 자밀원이를 연습 경기에서 제압했다는 외국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자밀원의 건재함이 있기 때문에 SK가 뭐 비록 초반에는 최주용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 네. 전망이 있고요. KT는 허운 선수가 군입대를 했지만 또 정성우 선수가 오히려 또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면서 또 잘해줬고 또 아노시케 선수가 굉장히 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 특유의 또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감독들이 좀 꼽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즌 특히나 선수들의 이동도 꽤 있었지만 감독들의 이동이 이렇게 많았던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변화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절반이 새 사령탑입니다. 네. 10개 팀 가운데 5개 팀이 감독을 바꿨고요. 김승기 감독이 안양 KGC 인삼공사에서 이제 신생구단 고향 캐롯으로 옮기면서 이제 KGC 시절에 보여줬던 색깔을 입히고 있고 또 그 자리는 김상직 전 국가대표 감독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상현 감독이 국가대표팀에 이어서 이제 LG의 지휘봉을 잡게 됐고요. 네. 또 조상현 감독과 이 쌍둥이 동생인 조동현 감독은 유작 감독의 뒤를 이어서 울산 현대모비스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희석 감독은 이제 그동안 연세대를 이끌었었는데 이상민 감독에 이어서 농구 명가 서울 삼성의 부활을 이끄는 특명을 받고 삼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의 이동도 좀 궁금해하는 팬분들 계실 겁니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또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 6월달에 큰 화제가 됐죠. 이제 허웅 선수가 KCC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KCC는 새로 영입한 이승현 선수, 또 허웅 선수라는 국가대표급 라인업을 좀 꾸리게 됐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이 캐롯으로부터 이대성 선수를 영입했죠. 덕분에 아주 든든한 또 스코어를 영입하게 됐고 또 KGC 인삼공사의 결승 진출을 도왔던 전성현 선수는 캐롯에서 또 주득점으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네. 또 지난 시즌 KCC에서 뛰었던 이정현 선수가 서울 삼성으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두 분께서 뭐 이제 기존의 스타들도 좋지만 전 기왕이면 좀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선수 중에 이 선수 이번 시즌에는 지켜보면 어떨까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울산 현대모비스의 이우석 선수. 네, 또 지난번에 국가대표도 뽑혔고 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요. 손대 편집장이 왜 지금 피식 웃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만 네, 이우석 선수는 라이징 스타라고 부를만 합니다. 네. 네. 여기서 해명을 한번 해주시죠. 기분 너무 나쁜데요. 네, 이우석 선수 팀 동료 생각하니까 자꾸 웃음이 나는데 네. 현대모비스의 아바리엔토스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네. 그 선수를 보면은 네. 조현일 위원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볼 때마다 자꾸 웃음이 났거든요. 제가 아바리엔토스에게 굉장히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저랑 손대부 위원이랑 작가님이 있는 그 단톡방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수염 한번 기르고 오시죠. 제가 아바리엔토스에게 미안하지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 선수가 패스가 진짜 기가 막혀요. 맞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패스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좀 패스뿐만 아니라 조현일 위원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웃었구나. 네, 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선수는 이제 KT 하윤기 선수. 네. 컵 대회 때도 좀 예사롭지 않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2년 차를 맞은 올 시즌에 더 위력적인 빅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그 아바렌토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필리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아나운서도 무슨 죄송합니다. 기분 나쁜 게 배가 되는데요. 뭔가 좀 익숙한 표정이다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께서는 어느 팀을 우승 후보로 꼽으시겠어요? 전체 시즌. 뭐 항상 못 맞추시는 손대부 위원 먼저 하시죠. 네. 네. 저는 이번 시즌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렵죠. 네. SK랑 KT 얘기만 해봐요. 진짜. 너무 진부해요, 진짜. 저는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네. KT를 꼽고요. 알겠습니다. 네, DB를 다크호스로 꼽겠습니다. DB를 다크호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가스공사가 왠지 챔피언 결정전 갈 것 같고요. 네. 우승은 KT 갈 것 같지만 한국가스공사도 한번 주목해보자. 네, 여기서 두 분이 좀 갈리네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그리고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